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감히 내 인생을 훔쳤어. 훔쳤다고? 아니지. 나는 그냥 내가 놓친 걸 가졌을 뿐이야. 미친놈아, 넌 내 아내를 속였고 내 가정을 망쳤어. 내가 인간이야. 그래서 어쩔 건데? 이제 와서 되찾겠다고? 이미 늦었어. 김준호, 그녀는 날 사랑해. 그리고 넌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야. 닥쳐.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녀가 알게 되면 내 얼굴 다시는 못 볼 거야. 그녀가 기억을 되찾는다고 해도 널 선택할 것 같아? 10년 동안 그녀는 내 아내였고 내 아이의 엄마였어. 넌 이제 그냥 쓸모없는 과거일 뿐이야. 이기 자식, 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감히 날 대신하려고 했다고. 난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만약 10년 전 사라진 아내를 길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녀가 전혀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그녀의 기억을 조작했고 그녀의 인생을 훔쳐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과연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40살의 김준호, 부산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 원래 내 인생은 평범한 삶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던 지은과 결혼해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20대 초반 대학 MT에서였다. 밝고 다정한 성격의 지은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나는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신기하게도 지은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오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재밌는 사람이네. 그렇게 우리는 친해졌고 연애를 시작했다. 졸업 후에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취업을 하고 각자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만나고 서로 의지하며 5년을 보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다. 결혼 후에도 우린 여전히 좋았다.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가 힘들긴 했지만 서로 도와가며 살아갔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지은은 힘든 산후조리 기간을 거쳤다. 밤낮이 바뀌어가며 아이를 돌보면서도 그녀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우리 아들, 엄마랑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 행복이 10년 전 한겨울밤에 깨져버렸다. 그날은 2014년 12월 17일, 부산에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쌩쌩 들려왔다. 저녁을 먹고 아들은 방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마침 그날 뉴스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 소식을 다루고 있었다. 사고 차량이 10대 이상 연루됐고 사망자도 몇 명 나왔다고 했다. 그때 지은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나 쓰레기 버리고 올게.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은 집 열쇠도 안 들고 그냥 슬리퍼만 신고 나갔다. 원래 우리 아파트 단지는 집 바로 앞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보통 5분이면 다녀올 거리였다. 하지만 그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지은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이웃이랑 이야기라도 나누고 있나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갔기 때문에 연락도 할 수 없었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싶어 급히 외투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어디에도 지은은 없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도 주차장에도 관리실 앞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편의점이라도 들렀나 싶어 단지 앞 편의점까지 가봤지만 직원은 조금 전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분 못 봤어요. 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냥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뿐인데 감쪽같이 사라졌다. 나는 서둘러 관리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관리실 직원은 이 시간엔 CCTV 열람이 어렵고 경찰이 와야 확인할 수 있다. 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나는 아들을 집에 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관리실과 함께 CCTV를 확인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CCTV에는 지은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장면은 찍혀 있었지만 돌아오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는 장면은 없었다. 정말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당일 밤부터 실종 수사를 시작했다. 먼저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고 혹시라도 지은이 넘어져 의식을 잃었거나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공원, 골목길, 주차장을 전부 확인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지은은 없었다. 나는 지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혹시라도 친정에 갔을 가능성이 있을까 싶었지만 지은이랑 연락한 적이 없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다. 지은이 최근에 우울해 보이지 않았는지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닌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녀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며칠 전에도 밝아 보였는데 설마 가출한 건 아니겠지? 부부싸움 한 적 있어? 모두들 의아해했다. 그렇다. 우리는 싸운 적도 없었고 지은이 혼자 어디론가 사라질 이유도 없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를 더 분석했다. 혹시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차량도 어떤 사람도 지은과 함께 있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정말로 그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로 10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한다. 지은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누군가 그녀를 데려간 걸까? 아니면 그녀 스스로 사라진 걸까? 경찰 수사는 1년이 넘게 진행됐지만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지은이 사라진 지 10년이 흘렀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그녀를 찾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경찰과 함께 CCTV를 뒤지고 전단지를 붙이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어디선가 그녀를 봤다는 사람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하나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 수사도 점점 느슨해졌고 사람들도 서서히 잊어갔다. 하지만 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돌아올까? 혹시 내가 놓친 단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들은 점점 자랐고 나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은을 찾는 걸 멈추기로 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려고 했다. 요즘 아들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 아빠, 오늘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PC방 가도 돼요? 몇 시에 끝나는데? 한 7시쯤. 바로 갈게요. 밥은? 그냥 김밥 한 줄 사 먹을게. 아들은 이제 제법 컸고 나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괜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아들을 학교 앞에서 내려주고 차를 돌리려는데 한 여자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해운대 고급 주택가에서 걸어 나오며 한 손에는 6에서 7살쯤 돼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얼굴. 지은이었다. 아니, 지은과 너무나도 닮은 여자였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지은은 10년 전에 사라졌다. 나는 이미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차에서 내려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아이를 안은 채 그저 앞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불렀다. 지은아. 그 순간 그녀가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갸우뚱하며 입을 열었다. 죄송한데 저 아세요? 나는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죄송해요. 저는 아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그녀의 말투는 지은이 아니었다. 분명 목소리는 비슷했지만 말투나 표정이 달랐다. 나는 당황해서 한 걸음 다가갔다. 너 지은이지? 나야, 준호야. 김준호. 그녀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가 안고 있던 아이가 불안한 듯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죄송한데 정말로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지은 맞잖아.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있어?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녀가 맞다면 왜 나를 모른 척 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해운대를 찾았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일부러 그 근처를 맴돌았다. 혹시라도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까? 그 얼굴이 정말 지은이 맞다면 그녀는 대체 왜 나를 모른 척 하는 걸까? 그리고 결국 나는 그녀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 40분쯤 고급 빵집에서 커피를 산 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 그리고 오후 3시쯤이면 다시 유치원 앞에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멀리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지은과 너무 닮아 있었다. 아니, 그냥 닮은 게 아니라 그녀 자체였다. 걸음걸이, 작은 손짓, 커피를 마신 후 입술을 살짝 닦는 습관까지도. 하지만 그녀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아침 그녀가 빵집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일부러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지은아. 그녀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네. 누구세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은이 나를 못 알아볼 리가 없다. 나야. 준호야. 김준호. 그녀는 난감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하지만 전 그런 분 모릅니다. 너 정말 기억 안 나? 그녀는 한숨을 쉬며 뒤를 돌아봤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여보.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의 뒤에서 걸어오는 남자를 본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다. 그 남자는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거의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비슷한 얼굴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나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그녀는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몰라. 이분이 자꾸 나한테 지은이라는데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너 정말 기억 안 나? 그 남자가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당신 누구죠?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일까?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출근을 해도 일이 손에 안 잡혔고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었다. 지은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나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뭔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 추측만 하며 미쳐가고 싶지 않았다. 탐정 사무실에서 마주한 박 형사는 50대 중반의 다소 통명스러운 남자였다. 그는 예전에는 경찰로 일했지만 지금은 개인 의뢰를 받아 실종자나 사기 사건을 주로 조사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라진 아내를 찾았는데 자기 기억이 없고 옆에 당신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요. 그냥 단순한 닮은 꼴인지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솔직히 말해서 닮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아내분이 왜 기억을 못하냐는 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본격적으로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알아내 주세요. 나는 탐정에게 지은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던 10년 전 사건 기록,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의 연락처까지 제공했다. 그리고 2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2024년 4월 8일 다시 찾은 탐정 사무실. 탐정은 내게 한꺼번에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이건 그냥 가벼운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은 씨는 10년 전 실종된 게 아니라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요? 2014년 12월 17일 밤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한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신원 미상 여성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기억을 잃었다는 진단을 받았죠. 그럼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네요?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당신이랑 똑같이 생긴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사람이 보호자로 등록했다고요? 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김준호라고 소개했고 병원 측도 특별한 의심 없이 그녀를 그의 아내로 인정했어요. 결국 지은 씨는 그와 함께 퇴원했고 그 이후로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죠. 말도 안 돼. 게다가 이 남자 과거 사진을 조사해 봤는데 10년 전 사진과 지금 얼굴이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수술을 했어요. 얼굴을 바꿨다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과 거의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럼 그 남자가 일부러, 네, 일부러 당신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은 씨에게 거짓말을 했겠죠. 우리는 부부였다고. 나는 숨이 가빠졌다. 이건 말 그대로 내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은 거나 다름없었다. 나는 소리쳤다. 그렇겠죠. 그녀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났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1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 남자는 대체 누구죠?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탐정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 남자의 본명은 최민석, 45세. 15년 전에는 사기 전과도 있었고 신분 세탁을 여러 번 했어요. 특이한 건
그가 10년 전에 얼굴을 바꾸기 전 당신 주변에서 몇 번 목격됐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네. 당신과 지은 씨가 살던 아파트 근처, 회사 앞, 심지어 결혼식 영상에도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의심하며 사진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10년 전 결혼식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흐릿한 얼굴이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우리 결혼식에? 탐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당신이 직접 물어봐야겠죠.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10년 동안 아내를 찾지 못해 괴로워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그녀는 다른 사람과 내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그것도 기억을 조작당한 채로. 탐정에게 모든 진실을 들은 후 나는 곧바로 그 남자를 찾아갔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이제는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했다. 그 남자가 사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급 빌라. 나는 며칠 동안 그 주변을 돌며 상황을 살폈다. 아이는 오후 3시에 유치원에서 돌아왔고 여자는 보통 오전에는 카페나 백화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남자가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 없다. 직접 부딪혀야 한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렸다. 문 열어. 나와. 몇 초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 그는 내 얼굴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드디어 찾아왔네. 나는 그 순간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를 향해 달려가려는 순간 지은이 집안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녀를 보고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 1%의 감정도 없었다. 나는 그 남자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지은이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넌 그걸 이용해서 거짓말을 했어. 대체 왜? 그 남자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지. 여기서 이러면 이웃들 보기 안 좋잖아. 나는 이를 악물며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도 뒤따라 들어오며 문을 닫았다. 거실에 앉자마자 나는 다시 소리쳤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넌 누구야? 그 남자는 나를 보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부러웠거든. 뭐, 예전부터 내 인생이 갖고 싶었어. 내가 가진 것들. 내 아내, 내 가족, 내 삶.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정말로 내 인생을 훔치려고 했던 것이다. 10년 전에 내 아내가 사고를 당한 걸 알았을 때 난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기억을 잃었고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어. 그렇게 난 내 인생을 대신 살았지. 나는 치가 떨렸다. 너 진짜 미쳤구나. 그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래, 미쳤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난 내 인생을 가졌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이제 와서 이걸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정말로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녀는 당황한 듯 나와 그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기, 죄송한데, 저는 정말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남편과 아이랑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뿐인데,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야. 나는 내 진짜 남편이야. 지은은 두려운 듯 몸을 움찔했다. 그 남자는 나를 보고
피식 웃었다. 이제 그녀한테 넌 그냥 낯선 사람이야. 내가 뭐라고 소리쳐도 그녀는 널 기억 못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녀는 이제 내 아내고 내 아이의 엄마야.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말이 너무도 끔찍했지만 동시에 사실이었다. 지은은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 남자는 나를 보고 다시 한번 비웃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녀한테 내가 남편이라고 우겨봤자 그녀는 널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그녀가 기억을 되찾는다고 해도 10년 동안 날 남편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쉽게 널 받아들이겠어?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넌 대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뻔뻔. 아니, 난 솔직한 거야. 넌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지. 포기해. 이제 그녀는 내 거야. 나는 미친 듯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 남자를 이겨야 한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은을 되찾아야 한다. 그 남자의 말처럼 지은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내 아내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은 어디선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 남자는 나에게 포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은의 기억을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짜 진실을 알려야 했다. 나는 지은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불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지은아, 나랑 1시간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우리 옛날 사진을 한 장씩 꺼내 보였다. 이 사진, 봐봐. 지은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이거.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저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럴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기억은 쉽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방법을 준비했다. 기억은 감각과 함께 되살아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은이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녀가 좋아했던 봄날 벚꽃이 피면 항상 듣던 노래,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따뜻한 유자차, 그리고 그녀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아 먹었던 돼지국밥. 나는 일부러 그녀가 있는 곳 근처에서 그 노래를 틀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은과 우연히 다시 마주쳤을 때 나는 우리 둘이 예전에 가장 많이 듣던 노래를 조용히 틀었다. 그녀는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잠시 멈춰 섰다.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결혼식 날 우리가 춤췄던 노래야. 지은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았다. 그녀는 뭔가를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밤 지은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다. 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어떤 꿈 속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부르는데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했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아이 얼굴 봤어?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우리의 아들이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과 상의했다. 엄마를 다시 만나볼래?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엄마가 나를 알아볼까? 그건 모르지만 엄마도 너를 보면 뭔가 느낄 거야. 그리고 마침내 지은과 아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지은은 처음엔 불안한 듯 아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엄마.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나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우리의 아들이야.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지은은 기억을 되찾았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조각처럼 떠올랐지만 어느 날부터는 선명한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했다. 준호야, 우리 정말 결혼했었어. 기억이 돌아온 후 그녀는 몇 날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울었다. 자신이 10년 동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삶이 철저한 거짓이었다는 사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억지로 위로할 수도, 쉽게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10년의 세월은 우리 둘에게 너무 가혹했다. 최민석, 그러니까 그 가짜 김준호는 결국 체포되었다. 탐정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 덕분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 나와 지은이 결혼하기 전부터. 그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은이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 그는 완벽한 기회를 잡았다. 거짓된 남편으로 살아온 10년. 그는 이제 감옥에서 살아야 할 10년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지은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속고 살았기에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해야 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난 기다릴게.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어색함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실감하게 했다. 지은이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예전처럼 그녀를 반겼다. 하지만 우린 서로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이제 너무 익숙한데 너무 낯설어. 천천히 적응하면 돼. 우린 다시 부부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다. 하루, 이틀, 한 달.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조심스러워했다. 아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천천히 엄마를 다시 받아들였다. 지은도 아들을 안고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많이 늦었지. 미안해. 괜찮아. 난 그냥 엄마가 돌아와서 좋아.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 예전처럼 함께할 수 있을지. 어느 날 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난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근데 다시 찾고 싶어. 우리 관계도 가족도. 근데 내가 정말 날 받아줄 수 있을까? 나는 지은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넌 날 버린 적 없어. 넌 그냥 사라졌을 뿐이야. 난 내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새로운 관계였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가볍게 지워지는 게 아니었다. 최민석은 감옥에 갔다. 지은은 기억을 되찾았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한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10년 동안 서로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30대 초반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은도 20대의 새 신부가 아니었다. 우린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다.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수도 없었고, 편하게 장난을 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취향이 변한 걸 깨달았다. 좋아하는 음식도 듣는 음악도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응, 천천히 다시 알아가 보자. 지은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